안녕하세요. 학생 학부모님들. 오늘 면접 자기소개서 파이널 체크를 맡게 된 교사 최승우입니다. 면접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자이크 보이시나요? 모자이크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학생부의 질적인 문제, 양적인 문제가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생부 페이지가 15페이지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소서와 면접이 없이는 학생부 독해, 이렇게 모자이크 완성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학생부를 완벽하게 평가자가 독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도움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입니다. 네. 이런 학생이 있다고 보세요. 고3 기준으로 봤을 때 우주탄생이라는 특강을 듣고 보고서를 썼다. 이건 7번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었다. 이거는 9번 독서활동에 들어가겠죠. 근데 학교 생활기록부를 쓰는 규정 자체가 선생님들이 어떤 팩트 위주로 사실 위주로 쓰는 것으로 계속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평가자가 7번과 9번을 잊고서는 이 두 개의 활동을 연계하고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이런 식으로 많이 썼다고 보세요. 그러면 스토리가 완성되는 거죠. 이게 자소서와 면접의 역할입니다. 자소서는 글이고 면접은 말이죠. 두 개는 쌍둥이처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학교 활동을 이렇게 스토리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게보다 글로 쓰면 자소서고 말로 하면 면접이다. 이게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팩트를 스토리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자소서가 단독으로 존재하면 별 의미가 없지만 이게 학생부를 돋보여주게 하거나 어떤 학생의 어떤 학교 활동을 변명해주고 또 소신을 밝혀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참고사항 보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진로진학센터에 면접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디가 대교협에서 만든 어디가 사이트에도 면접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제가 뭐 우리 아들이 대학을 쓴다. 특히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을 쓴다, 자기소개서가 들어가는 전형을 쓴다 그러면 저 같으면 학과 홈페이지부터 찾겠습니다. 저희 학교 전체 1등 상담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언론정보학과를 쓴다고 하네요. 문과 1등이. 그럼 언론정보학과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교육과정을 찾아보는 거죠. 저도 처음 안 사실인데요. 언론정보학과가 이렇게 되고요. 저희 이과 학생은 화학생물공학부를 쓴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두 학생 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교육과정을 한번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언론정보학과는 저도 몰랐는데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배워요. 학생도 놀래더라고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가야 자소서 면접 준비가 잘 될 것 같고요. 화학생물공학부는 화학하고 생물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물리화학, 화공연력학, 그다음에 양자역학 같이 물리 베이스된 과목들도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커리큘럼 확인하지 않으면 자소서나 면접 같은 경우 요즘 좀 더 심도 있게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도 간단한 뭐 지원 동기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교과 지식이나 지원 동기를 좀 깊이 있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동국대 걸 제가 들고 왔는데 대학들마다 학종 가이드북, 논술 가이드북, 이렇게 전공 가이드북 같이 이 3종 세트가 다 나와요.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서 중상위권 대학에서 이런 게 다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학종 가이드북, 서울대 거. 서울대 면접 자료 같은 경우는 저도 이 학종 가이드북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도 봐야 된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출 문제를 봐야 되잖아요. 대학마다 홈페이지에 기출 문제가 이제 탑재가 돼 있는데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가장 자세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 문항해설, 출제 의도, 자료 출처까지 완벽하게 뭐 교과서 페이지까지 다 나올 정도로 지금은 이게 대학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거, 뭐 논술, 뭐 면접, 적성고사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도 서울대 걸 제가 들고 왔는데 서울대 아이들 일반 전형 지도를 할 때 이렇게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러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메러비안의 법칙만 보면 청각적 요소, 시각적 요소, 그죠? 아주 진중한 목소리, 또 밝은 목소리, 그 다음에 뭐 웃음 짓는 인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면접에서 말 잘하는 애들 뽑는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뭐 여기 태도가 말을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바른 태도,
그죠? 좋은 인상,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처음 3초가 합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바른 인사, 그다음에 바른 옷 매무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첫 번째부터 보면 당황스러운 질문이면 잠시 생각하고 말해도 됩니다. 너무 이게 버퍼링 시간이 지나면 안 되겠지만 잠깐 정도는 멈춰도 됩니다. 부드러운 첫인상, 눈빛을 살려라. 뭐 째려보면 안 되겠지만 눈빛을 살려주시고요.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는군요. 입꼬리를 올려서 미소 짓는데 한쪽이 올라가면 썩소가 되겠죠. 그건 조심하시고요. 긴장을 풀게 호흡을 가다듬고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 요즘 대부분 교복을 못 입고 가게 있고요. 사복 입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복 입고 가도 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요. 걸음걸이는 앉은 자세는 곧고 당당하게. 불필요한 제스처 같은 경우는요. 배꼽 위에서 좀 하셔야 돼요. 배꼽 밑에서 손을 이렇게 하면 이게 A가 바르지 않는 걸로 판단합니다. 자신이 있는 말투,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 학교 애들도 많이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렇게 단정하게 앉으면 좋은데요. 남학생 같은 건 다리가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좀 다리 벌리고 앉아도 되고, 어떤 면접책 보니까 뭐 무릎이 30cm로 이렇게 손을 갖다 대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거 맞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서 면접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좀 편해 보이죠? 편한 자세로 있으면 되고요. 면접은 영향력이 있느냐 한번 볼까요? 모 대학교 면접에 3배수를 뽑았는데요. 제일 끝에 6.1% 정도 애들이 지금 합격 떨어질 것 같은 애들인데 3배수 안에 면접을 보니까요. 6%가 21%가 되고 2배수 25%가 35%가 됩니다. 면접에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의외로. 그죠? 68%는 43%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영향력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면접 왜 보냐 막 이러는데 면접에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올해 가장 중요한 건 이름이나 수험번호, 출신 고교 다 블라인드 됩니다. 이런 거 블라인드라고 합니다. 블라인드 면접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미 평가자에게 학생부 사진이나 주민번호, 뭐 수험번호도 가번호로 부여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 고교 정보가 다 가려지고 있습니다. 면접 대상자들도요. 네, 가번호 부여되고요. 교복 착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어서 교복을 입고 온 애들이 있어요. 또 군복 입고 온 애들이 있거든요. 제 휴가 맡아서 온 애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가운을 입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가운보다는 이렇게 택 같은 걸 채워준다고 그러네요. 네. 또 남이 입던 옷 입으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택 같은 걸 채워준다고 그러고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씩만 읽겠습니다. 학생이 좀 자기 이름이나 부모님 직업 같은 걸 언급했을 시에 동국대는 작년에 1차 경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때 또 본인 이름이나 부모님 직업을 말했을 시에는 F학점 줬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소서하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히려 유의사항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지금 블라인드 면접, 블라인드 자소가 지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볼까요? 네. 교육 환경이나 환경 수준 관련 질문은 불가됩니다. 제가 강의해야 될 정해진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강의 대본이 나가기 때문에요. 중요한 거 하나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전 준비해야죠. 신분증 준비해야 되는데요. 신분증 인정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보시고요. 복장 규정, 교복이 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확인하시고요. 대기할 때 좀 유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 교육 할 거거든요. 이렇게 실에 모여가지고 사전 교육할 때 철저히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면접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특정 과목이나 비교과 프로그램에 뭐 대화 무슨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학교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은연중에 자기소개해봐라 해보니까 뭐 자기 이름을 말한다던가 이러면 굉장히 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면접에서 유의사항 꼭 지키시고요. 끝나고 면접 중에 이런 것들 제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출신 고교명, 자신의 이름 말하면 안 됩니다. 네. 면접 후에 잘 못 본 것 같다고 문 탁 닫고 나가면 안 되겠죠. 네. 오히려 관심 있으니까 질문 많이 하는 겁니다. 압박 질문한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받고 귀가하면 되겠습니다. 네. 인사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사입니다. 이게 망설임이 느껴지는 인사, 고개만 까딱하는 인사, 뭐 눈을 마주치지 않고 하는 인사 이런 건 안 되죠. 이런 거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저희 학교 애들 위해서 지금 만든 거거든요. 저희 학교 이제 붙어 있는데 걸어 들어가 인사하고 의자에 앉고 질문에 답하고 마무리 인사하고 뒤돌아서 걸어 나가는 이 연습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이제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이런 인사하기도 매우 중요하죠. 네. 스튜어디스들, 항공운항과 학생들 이렇게 인사하는 단계가 있어서 제가 좀 찍어가지고 적어봤는데요. 저 아이 컨택 한 다음에 웃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사말 후 상체 숙이는데요. 인사말을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상체를 숙여야 되는데 동시에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가 급한지 안 되고요. 숙인 다음에 잠깐 1초 정도 멈춘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 컨택 스마일. 이 규칙을 꼭 지키시고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입장할 때 목례로 인사하시고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첫 인사 밝게 미소 짓고요. 한 45도 정도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관과 아이 컨택 해야 됩니다. 눈 마주치기 좀 어색하면 뭐 미간이나 인중, 코, 뭐 턱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턱 밑으로는 좀 보면 넥타이까지 봐줄까요? 넥타이까지 목 정도까지 보시고요. 정확하고 분명한 발음으로 답변하시고요. 결론 먼저 얘기하는 것이 내가 나오는 질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먼저 말을 하는 것이 까먹지 않겠죠? 평가자 입장에서도 먼저 핵심 요지를 먼저 말하는 것이 평가자도 평가하기 좋기 때문에 결론 먼저 얘기하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막 외운 거 다다다 이렇게 뱉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 끝나고 반드시 면접 잘 못 봤다고 생각해도 마무리하고 인사하시고요. 퇴실 후에 나 떨어졌어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천천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끝나고 이렇게 불 끄고 나간 학생이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네, 서류 기반 면접도 보겠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이 뭐냐?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렇게 서류를 갖고 하는 면접,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합니다. 이걸 서울대 거 가지고 구별을 해보면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은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다음에 서울대 일반 전형은 제시문이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강의 시간에는 서류 기반 면접, 제시문 기반 면접 중심으로 설명이 나갑니다. 면접 시간에는. 그래서 서류 기반은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제시문 기반 면접은 제시문을 바탕으로 쉽게 말하면 논술하고 똑같은 겁니다. 좀 쉬운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은 면접이 30%가 들어가고요. 일반 전형 2단계에서 구술 면접이 100%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대일 면접. 여러 명의 이게 반응이 되게 빠르네요. 여러 명의 면접관이 면접자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 다대일 면접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교대나 그 다음에 어떤 특성화 대학들,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 사관학교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다대다. 그 다음에 좀 전문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대다. 학교 규모가 좀 작은 경우는 한 명씩 보면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대다 면접을 봅니다. 어떤 게 압박감이 심할까요? 네, 어떤 게 압박감이 심할까요? 이게 심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좀 커닝도 할 수 있잖아요. 옆에 하는 애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커닝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 명을 가지고 여러 명이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압박감이 심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다대일 면접이 압박감이 심하고 의외로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가까워요. 가까워가지고 애들이 되게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분하고 이렇게 면접을 10분 이상 하려니까 부담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는 겁니다.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지원 동기, 장단점, 학업계획, 진로계획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학교 교육과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과정 커리큘럼 보는 건 기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에서 해상도가 제일 좋은 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가지고 친구들끼리 찍어주고 그리고 같이 모의 면접할 때 상대편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모의 면접 학교에서 서류 기반 면접은 거의 대부분 일반고에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럼 뭐 물어보냐? 하나만 볼까요? 동아리에서 학생부를 보니까 이런 실험을 했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그 학생부 내용이 좀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꾸밀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네. 이렇게 한번 그럼 실제 어떤 게 많이 나왔는지 한 개씩만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에서는 좋아하는 과목이 뭐지? 싫어하는 과목이 뭐지? 이런 식으로. 성적이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 어떻게 공부했지? 그다음 두 번째 동아리. 기억에 남는 동아리 뭐야? 네 동아리 한번 소개해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입니다. 봉사활동. 당연히 인상 깊었던 봉사활동, 거기 가서 뭘 느꼈어? 그 다음에 진로활동.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활동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수상경력. 수상을 탔는데, 교과 우상이든 교내대를 탔는데, 본인은 어떻게 노력했어? 어떻게 준비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독서활동 경우도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뭐야? 주로 이제 전공과 관련된 책을 얘기하면 좋겠죠. 그죠? 네. 출결 같은 경우도, 무단 결석이 많네? 질병 결석이 상당히 오래돼 있네? 어디 아픈 거 있어? 체력 같은 거 판단하는 겁니다. 체력이 부족하면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행동특성 종합의견에서, 여기 아이들하고 어떤 반장 기록을, 반장했던 그 인성적인 영역을 담임선생님이 써주셨는데, 반장할 때 어떻게 했어? 이렇게 단점을 극복한 사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수상 경력 때 뭐 봉사상을 2년간 받았는데 어떤 이유로 받은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 창치 활동 하나씩 볼까요? 리더십 하나 볼까요? 반장으로 일했는데 리더십을 발휘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동아리 활동도 물어볼 수 있고요. 무슨 실험을 했다고 학생부에 써 있는데 적용된 실험 원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너무 간단합니다. 충분히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학원 다닐 필요 없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엄마 아빠, 누나, 뭐 오빠하고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생님들, 친구들하고 할 수 있죠. 봉사활동 물어볼 수 있고 독서도 계속 같은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에 대해서도 상당히 물어봅니다. 요즘 전공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시사 이슈 같은 경우도 좀 파악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예, 뭐 전공 이해도 진로희망이 바뀌었는데 뭐 바뀐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롤모델은 누구야? 그죠? 건축가를 희망하는데 건축가 중에서 너의 롤모델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단점을 물어봅니다. 자기소개서하고 면접 문항이 겹치지 않는 유일한 영역이 이거예요. 자기소개서는 단점, 장점을 물어보지 않아요. 공통문항 3개하고 자율문항 하나가 있는데 부산교대가 단점하고 장점을 물어봤는데 부산교대가 자소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단점하고 장점을 물어보는 전형은 면접밖에 없어요. 근데 단점을 얘기할 때 뭐 단점이라고도 하고 약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문제 해결 과정이나 극복 과정까지 설명해야지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단점을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약점 같은 뭐 강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꼼꼼해서 애들이 싫어한다. 근데 꼼꼼한 거는 되게 좋은 느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치명적인 약점까지 설명하지 말고 문제 해결 과정까지 설명하면 되겠다. 자, 근데 애들은 왜 떨까요? 자, 이게 좀 오늘 지금부터 나오는 이제 PPT 화면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서류 기반 면접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구조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화가 익혀두면 떨지 않아요. 아이들은 왜 떠느냐? 어떤 상황이 닥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떠는 거거든요. 먼저 도입 질문. 그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좌장이에요. 너 어디서 왔어? 요즘 뭐 재밌게 본 영화 있어? 뭐 이렇게. 버스로 왔어? 뭐 지하철로 왔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주고요. 본 질문에 이런 거 하겠죠. 아까 살펴봤죠. 그리고 마무리 질문에 자기소개 한번 해봐. 이건 왜 그러냐면 이 학생한테 주어진 시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소개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데 서류 기반 면접에서 블라인드 면접이 되고 나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소개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학교 이름이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학교 이름이나 자기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지금 면접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의사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구조화를 익혀두면 애들이 떨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구조화된 면접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면 아이들이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면접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추가 질문을 4개를 던졌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네. 추가 질문 4개가 들어갔어요. 영어교육과, 대학 영어교육과인데 추가 질문이 5개 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우리 경기도 교육청 사례고요.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어떤 시그니처 자료집에, 면접 자료집에 제가 추려 갖고 왔습니다. 저희 경기도 교육청 사례입니다. 추가 질문을 5개를 던진 거예요. 황당하죠? 또 볼까요? 9개를 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 가지고 잡아내는 거죠. 그렇죠? 또 실제 볼까요? 봉사활동 가지고 5개의 추가 질문 또는 연계 질문, 뭐 꼬리 질문 막 이렇게 하거든요. 후속 질문이라고 하고 뭐 꼬리 질문 이렇게 하는데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우리 경기도 학생 걸 하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원 동기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에어사이언스 프로젝트라는 걸 얘기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에어사이언스 프로젝트 뭐야? 하니까 풍동 실험장치라는 얘기를 해요. 풍동 실험장치를 어떻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면접관이 관련 서적을 찾고 여기서 당한 거예요. 관련 서적을 찾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또 걸려든 겁니다. 대답이 안 됐잖아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말하면 답변을 채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례가 이런 면접 후기를 저희 경기도 교육에 썼습니다. 다행히 합격은 했습니다. 네. 서류 기반 면접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 다시 살펴보면 이거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뭐냐? 서류 기반 면접의 핵심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이 아니라 후속 질문, 추가 질문에 대한 명료하고 명징한 답변에 해결책이 있고 채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냥 바르게 답변하고 그 다음에 못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이 모의 면접을 준비할 때 질문 하나 답변 하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추가 질문을 계속 만드셔야 돼요. 추가 질문을 만들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추가 질문을 계속 하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제출 서류 반드시 학생부 숙지하시고요. 예상 질문 준비하시고요. 그 해당 전공에 대한 이슈 파악도 필수고요. 서류 꼼꼼히 보시고요. 끝날 때까지 최선을 질문 요지 파악 정확하게 대답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신감 있게 그다음에 요새는 뭐 사복 입고 가죠. 단정하게 입고 가시고요. 교수하고 의사소통하고 간다고 해야지 혼자 독배 간다고 하면 안 되고 다이얼로그 한다고 생각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런 말들 많이 실수합니다. 자소서에는 이렇게 것이다. 근데 면접에는 뭐뭐 같아요. 뭐뭐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신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자소서에 것이다 피해야 됩니다. 면접에 같아요. 이건 피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소서에 것이다 면접에 같아요라는 말 쓰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재시문 기반 면접 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논술 같죠? 논술. 재시문입니다. 논술 같죠? 우리 재시문 기반 면접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냥 문제만 보면 논술 같은데 조금 쉬운 논술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가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문항 해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경하시고요.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자, 올해 고려대학교. 비대면 면접을 이렇게 받겠습니다. 이게 다 시간이 배분이 돼 있었는데 이제 비대면 한답니다. 고려대. 그리고 업로드 한대요. 현장 녹화도 하고. 올해 코로나19가 이게 만들어낸 총극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학교 추천하고 교과 전형, 그다음에 일반 전형인 종합 전형인 학업 우수형 업로드를 하고요. 계열적 합하고 고른교회를 영상 면접을 현장 녹화를 한답니다. 특성화애들은 화상 면접하고요. 이게 지금 진짜 이런 면접 처음 봅니다. 이렇게. 이런 대학이 이제 늘어나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세대는 땡큐입니다. 연세대 면접형은 올해 인원이 확장되면서 재시문 기반 면접 안 보겠대요. 서류 기반 면접은 보겠답니다. 그래서 면접형 올해 경쟁이 좀 세질 것 같습니다. 재시문 기반 면접 애들 부담되니까 안 본다고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재시문 기반 면접의 대표 대학이 경희대인데 경희대는 10분만 봅니다. 10분만.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출제 문항 면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재시문 기반 면접이죠. 찬반을 얘기하는 면접이죠. 경희대 인기가 많은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찬반을 얘기하는데 10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찬성 얘기한 거를 면접관 앞에서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타당한 것 같아 라고 뒤집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찬성하면 끝까지 찬성 갈 수밖에 없는 시간 관계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길면 찬성을 했다가도 이게 논지가 흐트러져 있거나 그다음에 상대방이나 평가자의 말이 맞다면 자기 논지를 또 정연하게 또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교대 같은 경우는 집단 면접도 있기 때문에 토의인지 토론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토의라는 건 협동적인 협력적인 의사소통 관계입니다.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을 토의라고 하고요. 토론이 있어요. 토론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면접을 할 때 집단 토론이나 할 때 토의인지 토론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토의인지 토론인지 확인하시고요. 여기 보세요. 경희대 문제를 보면 자연계 의대까지도 찬반을 묻고 있습니다. 찬반을 얘기를 묻고 있죠. 실제 그러면 어떻게 답안이 설계되어 있는지 보시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시면 찬성이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 질문하라고 이제 교수님들한테 내준 거죠. 반대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반대하면 추가 질문 이런 걸 던져라 이렇게 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범 답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고요. 네, 이렇게 보세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예시 모범 답안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채점 기준도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고려대 거 실제 한번 볼까요? 고려대 거 문제 보시면 거의 논술 문제 같아요. 이렇게 쭉 보시고요. 교재가 탑재돼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서 안암시의 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나오니까 좀 힌트를 잡아야죠. 폐기물이야? 이게 좀 약간 냄새가 나죠? 그리고 나서 폐기물 처리장 보통 표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 나오고 있죠. 관점을 그러니까 1번 문제가 해결되면 인문계 재시문 기반 면접은 거의 90% 붙어요. 1번에서 관점이 정리가 되면 붙습니다. 관점만 잡으면 됩니다. 자, 이게 보면 이걸 묻고 있거든요. 가장 고1 때 통합사에서 많이 배우는 공동체주의냐 개인주의냐라는 문제를 보고 묻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교과서 탐구 활동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탐구 교과서든 국어교과서든 교과서 탐구활동, 뭐 형성평가, 생각해보기, 뭐 심화활동에 나오는 문제를 그대로 냅니다. 출처를 보면. 그러니까 교과서를 완벽하게 익히면 되고요. 특히 인문계, 제시문 기반 면접은 상당히 쉽게 나오고 있죠. 작년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그 4차 산업혁명 같은 걸 물었거든요. 네. 서울교대 거 볼까요? 서울교대 이게 교과서 탐구활동에 이게 나왔어요. 네, 사회탐구에 이게 나왔거든요. 죄수의 딜레마거든요. 이게 논술 문제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논술 가르치면서 이거 엄청 가르쳤는데 죄수 딜레마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요새는 논술에서 안 나오고 면접에서 나옵니다. 서울교대 거. 저희도 이렇게 학교에서 이거 가르쳤거든요. 애들한테 논술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애들한테 이게 가르쳤거든요. 네, 이게 게임 이론에서 주로 나오는 죄수의 딜레마인데 이게 이제 요새 면접에서 이렇게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사 이슈. 노벨 경제학상 넛지를 쓴 사람이 책을 나왔을 때 논술하고 면접 문제에서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사 이슈도 좀 파악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사 이슈 잠깐 짧게 정리 한번 해보면 시사 이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이슈와 딜레마 이슈가 있습니다. 일반 이슈는요 이런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 나쁜 거잖아요. 찬반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찬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실제 그 숭실대학교에서 물어봤습니다. 치약의 미세 플라스틱 어떻게 생각하냐 나오는 조금씩 그런 거 물어봤고요. 예. 당신 선택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딜레마 이슈가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는 딜레마 이슈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극단적인 찬반이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나뉘죠? 이 딜레마 이슈를 나누면 아까 1, 2번 문제가 해결이 되면 1, 2번이 해결되면 그 밑에 3, 4, 5번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의 자유냐? 아니다. 병역 의무를 해야 된다.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딜레마적으로 나뉘는 거죠. 이게 나뉘어지면 제시문 기반 면접은 1, 2번 문제는 그냥 붙는 거죠. 맞히는 거죠. 네. 이게 딜레마 이슈로 나눠봐야 된다는 거예요. 워마드 일배 같은 거는 당연히 표현의 자유다, 사이버 폭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주도에 난민이 왔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 난민이 신청을 했죠. 인도적 체류냐? 아, 범죄자들이 많고 우리하고 종교가 달라. 국제사회 의무다? 자국민 우선으로 해야 돼. 이런 이슈로 여론이 나뉘었거든요. 그래서 제시문, 인문계 제시문 기반 면접은 이렇게 딜레마 이슈로 나누는 게 상당히 포인트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두발 자유라 했을 때 인권이다. 학교의 자율성에 맡겨야 된다. 이런 찬반 이슈로 나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상황 기반 면접. 이건 좀 상위권 대학입니다. 교대나 의대. 이게 상황 기반 면접인데요.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 명의 면접관들이 이들이 토의 토론하는 걸 지켜보는 겁니다. 교대 같은 거 집단 면접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에 이공계 특성화대학에서 1대1로 그냥 물어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서울대 일반 전형 문제입니다. 의대인데요. 60분 동안 방 5개를 지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수능 최저 일반 전형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본의 창백한 푸른 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더 페일 블루 닷이라고 해가지고 보이저 1호가 명왕성인가요? 지나가다가 지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찍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창백하게 푸른 점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고요. 경제 문제 물어봤고 세 번째는 동백매와 목련 중에서 꽃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너를 한번 표현해봐. 추가 질문 뭐가 나왔냐면 역사적 인물을 하나 동백매와 목련으로 표현해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페이스북의 찬반 논쟁,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타르트의 삶에 대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방을 5개를 지나가면 교수가 한 명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상황 기반 면접이라고 합니다. 의대 이걸 MMI 면접이라고 하고 다중미니 면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최고 수준의 면접입니다. 이게 교대나 의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심층적으로 면접의 취약점은 변별력이 좀 약하다.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네요. 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면접을 할 때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장, 근거, 사례. 이거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주근사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주장, 근거, 사례. 주근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주근사 애들이 저만 보면 주근사 그러는데 예시를 들면 되고요. 선생님 예시가 없어요. 그럼 부연 설명이나 상수를 하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원자력 발전소 이용한 것에 반대합니다는 100점이고 찬성합니다는 뭐 50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채점하냐? 근거의 정합성을 갖고 채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사례로 독일을 들었네요. 좀 더 길게 말하고 싶어요. 근거 하나 더 넣으시고 아니면 독일 들었고 뭐 영국을 하나 더 둔다든지 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프랜차이즈 업계. 저희 학교에 이게 몇 년 전에 저희 학교에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진짜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되게 떴는데 한마디로 근거 드시고 사례 들었는데 제가 한국 피자헛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주장, 근거, 사례.
길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장 말하고 근거 말하고 사례까지 말하면. 그러니까 길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거까지 말하면 너무 말이 짧아요. 그래서 사례까지 말하는 거죠. 이게 3단계 말하기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프랩이죠. 유럽에서 너무 제가 요새 경기도 교육청에 많이 소개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프랩입니다.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 주장, 근거, 사례, 주장. 이렇게 수미, 상관, 아니 극단적으로 하면 논술에서 말하는 양괄식 구조로 말하는 거죠.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기승전결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희 학교 애들 걸 사례로 갖고 왔습니다. 저희 학교 문상고하고 대화고등학교 근무할 때 저희 학교 애들 사례입니다. 이 서술어 이 접속어 외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서술어가 접속어가 포인트 주장합니다. 주장 꼭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리즌 이유 예를 들어 그다음에 포인트 이렇게 프랩입니다.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 이렇게 4단계로 말하는데 처음에 말한 걸 한번 마지막에 확인 사살을 해주는 거죠. 한번 딱 확인하는 거죠. 한번 더 강조하는 거죠. 저희 학교 체교과 들어간 녀석 같은데 고대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예를 들어 따라서 그죠? 포인트 한 번 더 강조해주는 4단계 말하기 방법입니다. 기승전결로 가르쳐봤는데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프랩으로 가르쳤는데 상당히 먹혀요. 예, 또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 주장, 근거, 사례, 주장. 그래서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저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따라서 이걸 외우게 합니다. 외우게 하면 되게 먹혀요. 프랩입니다. 4단계 말하기. 주장, 근거, 사례, 주근사는 3단계 말하기고 프랩, 주장, 근거, 사례, 주장. 4단계 말합니다. 이거를 프랩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들어왔습니다. 예, 뭐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프랩을 썼다고 그래요. 실제 소피스트들이. 그다음 스타. 이건 뭐냐면 근거를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면접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4개를 뽑은 거죠. 면접관들은 면접자가 처해진 상황, 시츄에이션, 그 상황에서 과제, 태스크를 뭘 줬고 행동, 액션 어떻게 줬고 결과, 리절트는 어떻게 됐느냐. 면접관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 4개로 추리는 거죠. 이거는 뭐 대학교 갈 때, 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스타 기법. 이건 스타라고 합니다. 앞자만 따서 스타입니다. 자, 저희 학교 애들입니다. 시츄에이션. 엄마가 아파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태스크, 과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액션 됐고 리절트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상황, 과업, 액션, 결과. 이게 스타입니다. 이 굉장히 애들이 이 스타 가르쳐주면 잘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처해진 문제 상황에서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애들이 방송을 잘 안 들어. 문제 상황. 그래서 태스크, 과업이나 해결책을 찾아봐야죠. 그래서 액션을 취하고 그 결과 해결이 되는 거죠. 스타입니다. 네, 또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도적이지 못해. 문제 상황이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업을 자신한테 부여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고 그 결과 이렇게 된 거죠. 스타입니다. 시츄에이션, 태스크, 그 다음에 액션, 리저트 이 4단계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 문제 상황, 그 다음에 이렇게 4단계. 그래서 면접관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의 질문 4개로 설계를 하는 거죠. 면접 설계를 하는 거죠. 이게 스타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애들이 너무 당황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고요. 그죠? 네.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짧게 말하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애들이 잘못 배운 것 같아요. 30초 이내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1분에서 1분 30초. 면접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1분 30초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1분 30초 정도 들었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으로 말하면 좀 없어 보인답니다. 그다음에 1분 30초가 너무 지루해하고요. 좀 답변을 좀 최대화해서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말하자. 지원한 대학에 반드시 입학할 것이라는 인상을 줘야 되고요. 제한된 시간 내에 자신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시고요. 면접관은 지원자가 입학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지원자가 갑입니다.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이렇게 덤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이제 정리하고 끝내보면 면접은 평가자 입장에서 남이 아닌 자기를 소개하는 시험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뱉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시험이기 때문에 평가자가 관심 있는 정보를 학생부에 찾아가지고 그거를 조리 있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면접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